여러분, 요 지금 거의 매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생 중에 많은 수가 계산 문제를 통째로 포기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아쉽고 억울합니까? 지금 기준이 되는 거래 사례는 200제곱미터고 지금 구해야 될 지금 대상 토지는 100제곱미터니까 곱하기 2가 아니라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면적이. 사례는 200. 지금 내가 평가해야 될 건 100이잖아요. 거꾸로 50%로 줄었네. 또는 2분의 1로 줄었네. 그러니까 다 계산하고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2분의 1이 돼야 되겠네. 또는 2분의 1은 몇 퍼센트? 50%. 맞죠? 또는 어떻게 해요? 뭐 같은 거지. 나누기 2로 해도 된다는 거죠. 다 같은 값이 나오겠죠. 다 같죠. 어때? 여러분 찾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장단이 있는데 저는 미리 풀어봅니다. 그런 준비도 없이 여러분 앞에 서지는 않아요. 근데 오래전에 풀어봤어요. 좀 몇 주 전에 풀어보거나 또는 더 오래되거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예컨대 하루 전에는 안 풉니다. 왜냐면 가능한 한 사고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가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래서 혈코치죠. 여러분의 입장에서 같이 풀어나가는데 저마저도 놓치는 실수의 소지, 함정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그런 것이 경험되기도 하거든요. 방금 전에 좀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함정이 제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거꾸로 했죠. 지금 평가해야 될 것이 이 기준보다 절반으로 줄었는데 제가 2배로 띄었다 이러면서 곱하기 2를 해버리니까 구하는 값이 정답의 2배가 4배 정도 나와버렸나?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대상 토지가 뭐고 거래 사례가 뭐냐를 정확히 짚어요. 이게 기본이면서도 이렇게 함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평가하려는 게 대상 토지, 그리고 그 시점을 기준 시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례는 거래 시점, 이미 이루어진 거래가 있으니까 그 거래 시점, 그리고 그 거래 사례라고 하면서 면적, 줄은 건지 는 건지. 그러니까 면적이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그냥 동일하니까 곱하기 2든 나누기 2든 할 필요도 없는 게 그동안에 출제했다면 35회에서는 면적을 줄였네요. 이런 것들이 시험 볼 때는 눈에 잘 안 들어오거나 또 방금 전에 제가 풀 때 한 실수처럼 나눠야 될 걸 곱한다거나 뭐 이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튼 여러분 이런 것들 미리 실수를 해서 마음에 새겨두면 그리고 또 고맙게도 실수를 했는데 그게 답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약한 출제자들은 실수할 때 실수하면 나올 수 있는 수치도 정답에 하나 포함시켜 놓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지금 이 경우에는 내가 계산을 잘못 눌렀구나. 어딘가에 지금 미스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메모 있잖아요. 계산 문제 풀 때 메모는 내가 검토할 때 답이 안 나와서 뭐가 실수 어디에 있었지라는 걸 찾아낼 때 매우 많은 도움을 줘요.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똑같아요. 똑같은 실수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메모를 해놓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방금 전에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곱하기 뭐 50%인지 나누기 50%인지 뭐 등등 또 곱하기 104%지 4% 아니라는 거 10% 우세하면 110%라는 거 이런 것들만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시험 보는 직전 하루 정도에
각 과목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늘 실수하는 거, 자기만의 그 기억 노트가 있잖아요. 오류, 오답 노트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거 한 번쯤 들여다보고 시험장에 가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계산 문제를 꾸준히 풀어왔으면 틀림없이 최소한의 실수로 가장 최선의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 요 지금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의 매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수험생 중에 많은 수가 계산 문제를 통째로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쉬운 문제 또 포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아쉽고 억울합니까? 그것 때문에 건질 수 있는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진다. 이건 정말 피눈물 나죠. 1년 더 한다는 게, 공부를 1년 더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경우는요, 어떤 경우가 아니라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졌는데, 그 다음 연도에 2차 합격하면 다행이죠. 근데 그 다음 연도 2차까지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 확률이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1차, 2차를 합격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2차만 보는 수험생들이 떨어지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못지않아요. 왜 그럴까요? 2차가 1차의 과목과 연계가 돼 있어요. 특히 민법은 2차 과목들의 바탕이 되는 건데 민법을 까먹거든요. 1차 합격했지만 그 숙지도 이해도가 얼마나 깊겠어요. 피상적으로 머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2차만 하면 되니까 1차는 던져버려. 그러니까 2차 공부할 때 깔려야 될 민법의 기본이 다 날아가는, 계속.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 가면 휘발성 때문에 거의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2차의 경우에도 간당간당하면서 조금만 흔들리면 특히 중개사법 같은 경우도 민법과 직접 연결되는 게 많고,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거의 오버랩이잖아요. 출제 포인트만 좀 달라질 뿐이지. 심지어 그런 정도니까 여러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컨텐츠로 찍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면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그 참고하기 전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1, 2차 지금 벌써부터 2차 포기하고 1차만 집중한다. 그런 태도는 버리십시오. 끝까지 시험 보기 한 2달 전까지는 끌고 가야 됩니다. 도저히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 그때 1차에만 집중해도 좋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1차만 합격하고 2차를 해야 된다면 적어도 민법은 잊히지 않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2차 공부하면서 관련 있는데 민법 관련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가서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끌고 가면 좋다. 여러분 댓글 이용해서 제가 먼저 생각하고 드려야 될 도움과는 다르게 여러분 입장에서 급하게 받아야 되겠다는 도움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댓글 적극 활용해 주시고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좋아요, 댓글 좀 달아주셔서 요 혈파고식 그 학습법이 좀 널리 좀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교육학 그래도 전공한 사람이라 그냥 쑤셔 넣기식의 드라이한 학습법을 지양하자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반듯하게 정도에 따르는 여러분의 사고의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학습은 건강에도 좋고 학습 효과에도 도움이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좀 어수선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장소가 옮겨지고 이제 다음 여러분을 만날 때쯤이면 모든 게 안정화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의
그 말씀 또 드려야 되겠다. 요런 하드웨어적인 거 안정도 시키면서,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점심시간에 여러분과 만난다는 게 저만 편한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힘들고 바쁜 와중에 점심시간에 좀 쉬어야 될 시간인데, 그것마저도 이것 때문에 뺏기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 그 생각해 보니까 더더욱 그냥 2배, 3배, 10,000배 고맙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그 라이브를 저녁 8시, 그러니까 퇴근하고 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옮길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옮기겠습니다. 시간을 8시로. 이제 점심시간이 여전히 편했는데 라는 분은 녹화를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8시로 옮겨가겠고요. 그리고 드디어 클래스 101 플랫폼에 그 헬프하고 강좌가 올라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관련 컨텐츠는 제가 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101의 그 컨텐츠 영역 확장도 되면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클래스 101이 저만 몰랐던가 본데, 그 아는 분은 알더라고요. 학부모도 알고 또 그러기 전에 학생들도 알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서 인지도는 높다고 하대요. 여러분 중에도 거의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구독으로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구매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다네요. 저는 이제 조만간 이 혈파고 라이브를 찍듯이 그 클래스 101 홍보 라이브를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일자와 시간이 잡히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때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스 101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다 여러분 덕분이겠죠.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 고마운 세월, 그 중간중간, 제가 상상도 못할 이유로 여러분에게 또 미안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계속 혈파고, 그리고 혈파고 운영하고 있는 혈코치,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혈PD,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